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지름길,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게 꽤 머리 아프지만 또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주 및 지방세, SLT 공제 한도 문제랑요. 이걸 또 피해가는 방법으로 나온 통가기업세, PTET라는 건데요. 혹시 고세율 주에 계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오늘 내용이 턱에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7년에 세법 개정, TCJA라고 하죠. 그때 연방소득세에서 갑자기 1만 달러, SLT 공제 한도를 딱 정해버려서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뭐 주정부나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2025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SLT 공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년 넘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중과세를 막으려고요. 근데 2017년 TCJA가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주소득세나 뭐 판매세, 그리고 재산세 이걸 다 합쳐서 딱 1만 달러까지만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근데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한도가 생기기 전에도요. 사실 고소득자들은 대체 최소세, 그 AMT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 확 줄이는 걸 막는 그런 별도 계산 시스템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공제는 또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1만 달러 한도는 사실 TCJA의 다른 세금 깎아주는 조치들,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만든 핵심 수단 중 하나였거든요. 이걸로 예상되는 연방세수만 봐도 앞으로 10년간 거의 뭐 1조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동시에 그 표준 공제액 있잖아요. 2018년에 부부 공동 기준으로 2만 4천 달러였는데 이게 확 오르면서 사람들이 굳이 복잡하게 항목별 공제 신청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원래 세금 많이 내는 주에 사는 납세자들, 이분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바로 시끄러워졌겠네요. 특히 그 세금 많이 내는 주 의원들이 막 SALT, 코커스 이런 초당적 모임까지 만들어서 폐지해라 아니면 좀 완화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한도를 뭐 8만 달러로 올리자. 최근엔 또 4만 달러를 올리자는 안도 나왔다는데 합의는 아직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또 경제 분석가들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 조세정책센터, TPC 같은 기관들 분석을 보면요. 만약에 SALT 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그 혜택의 거의 96%가 소득 상위 20%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금 정책이 오히려 부자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역진성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결국 이 SALT 한도 논쟁은 뭐랄까, 고세율주 사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랑 혜택이 왜 고소득층에만 가냐는 소득 기반 형평성 문제,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는 지점인 겁니다. 빠른 아이디어가 나왔군요. 그게 바로 PTET, 통과기업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파트너십이나 S법인 같은 통과기업, PTE라고 부르는 곳들이 직접 주소득세를 내고 이걸 사업비용으로 연방 세금 신고할 때 빼버리는 방식. 그럼 개인한테 적용되는 1만 달러 한도는 완전히 피해가는 전략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2020년에 IRS에서 고시, 노티스 2020-75 이걸 내면서 사실상 길을 터준 셈이에요. PTE가 낸 주세를 연방 차원에서 공제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많은 주들이 막 앞다퉈서 이 PTET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럼 개인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 1만 달러 한도랑 상관없이 회사가 대신 내준 주세만큼 연방과세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그럼 모든 주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겠네요. 주마다 규칙이 다르면 특히 여러 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전문가 없이는 뭐 거의 길 잃기 십상이겠는데요? 미로찾기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36개 주 이상이 도입했는데 정말 제각각이에요. 세율 구조도 다르고 뉴욕은 누진세인데 캘리포니아는 9.3% 단일세율이고 과세소득 계산법, 참여 신청 절차, 심지어 어떤 종류의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또 추정세 납부 여건도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사업체가 여러 주에 걸쳐 있다면 이건 정말 각 주 규정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업 소득이 줄면 조정 총소득,
그 AGI라고 하죠.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를 뺀 금액이요. 이게 여러 세금 혜택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낮아지니까 다른 세금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네, 분명 장점이죠. 하지만 동전의 옆면처럼 단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거는요. 적격 사업소득 QBI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소득의 최대 20%까지 연방세 대상에서 빼주는 건데 PTET를 내서 기업소득 자체가 줄어버리면 QBI 공제 대상 소득도 같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좀 크죠. 또 하나는 만약에 비고주자 소유주가 있다면요. 그 소유주가 사는 주에서 PTET 납부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중과세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 부담 늘어나는 거랑 S법인의 경우엔 제2종 주식 발행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2종 주식이요? 그건 뭔가요? 네, 그러니까 주주마다 권리가 다른 주식을 발행한 걸로 봐서 S법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좀 기술적인 위험인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네요. 이제 그럼 관심은 2025년 말이군요. TCJ의 개인소득세 관련 조항 대부분이 그때 만료되면서 SLT 한도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의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한도는 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있던 AMT 규정이 다시 살아나서 고소득자는 여전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선을 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도를 한 4만 달러 정도로 올리되 소득 상한선을 둬서 너무 고소득자는 혜택 못 보게 하는 그런 절충안 같은 게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동시에 특히적 주의할 점은 법률, 회계, 의료 같은 특정 전문 서비스 사업, SSTB라고 하는데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PTT 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AICPA 같은 관련 단체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마지막까지 변수가 많네요. 정리해보면 이 SLT 공제 한도랑 PTET 문제는 현재 미국 세금 정책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고세율주에 계신 여러분께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텐데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여러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보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장의 세금 부담 변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걸 넘어서서 이 SLT 한도와 PTT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과세 권한 배분, 더 나아가서 미국식 재정 연방주의의 미래 지용도를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큰 그림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